이번 영상의 주제도 반도체에 관한 것인데요. 벌써 반도체와 관련된 영상만 3개째인데 주가 조작하려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주식 계좌도 아무튼 제가 자동차용 반도체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 당연히 반도체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뭔가 반도체 사업을 가장 크게 할 것 같은 LG는 이상하게 반도체 관련 계열사가 없더라고요. 당장 LG그룹에는 종합 가전제품으로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LG전자가 있고,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만들려면 분명히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LG전자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LG는 반도체를 만들지 않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LG도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979년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금성 반도체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금성은 지금의 LG전자입니다. LG는 반도체 사업에 되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LG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경쟁하기도 하면서 1995년 순이익은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D램 시장에선 세계 6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 그 유명한 외환 위기가 터지죠. 유명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기도 했고, 외환 위기가 끝났음에도 후유증 때문에 해체된 기업도 있는 등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도중 고 김영삼 대통령의 뒤를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리고 추진한 정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빅딜입니다. 낭만의 크루 빅딜 그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큰 거래, 기업끼리 어떤 사업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하나로 통합시키거나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라는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잖아요. 이 4개의 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뭐 한국자동차 뭐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삼성의 삼성전자와 SK의 SK텔레콤을 서로 교환해서 뭐 삼성텔레콤, SK전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빅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서 기업 간의 빅딜을 추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에 빅딜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이거 뭐 독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곤란하였고, 이에 그 유명한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간의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삼성과 대우 간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교환하는 빅딜, LG와 현대 간의 반도체 사업을 통합하는 빅딜이 있었어요. 이것들뿐만 아니라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 차량 생산 부문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철도회사로 유명한 현대로템, 최근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의 우주항공 부문을 통합한 이 빅딜의 결과입니다. 이제 삼성과 대우 사이에 이루어진 빅딜은 앞서 말했듯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삼성은 더 이상 삼성자동차를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우는 자금난 해결을 목적으로 대우전자를 삼성에 팔아서 어떻게든 그룹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빅딜은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삼성에서 대우전자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부실이 너무 많아서 인수해봐야 이득이 없고 그냥 삼성자동차를 법정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 빅딜의 결과 대우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해체되었고, 삼성자동차는 르노가 인수하여 르노삼성이 되었죠. 한편 LG와 현대의 빅딜은 어땠을까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4위였던 LG 반도체, 세계 5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전자의 반도체 부분, 이 둘의 통합이 추진되었는데 LG와 현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 그룹은 반도체를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미래의 먹을거리라고 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서로의 반도체를 통합시킬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면 삼성과 대우의 사례처럼 어떤 사유를 들어서 무산시키면 되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아서디 리틀이 현대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바람에 LG가 반도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개이득이고, LG는 이게 뭔 하겠죠? 오죽하면 구본무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반도체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어필하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오히려 합의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은행에 의해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 같은 협박을 받으면서 결국 LG는 반도체를 현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LG에게 있어서 반도체는 구본무 회장이 측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 되었고, 이후에 LG는 아까 언급한 이 빅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처한 정경련에 크게 반발하여 LG그룹 사옥인 트윈타워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정경련에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LG는 반도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빅딜 정책으로 큰 이득을 본 현대. 오죽하면 현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사업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받은 특혜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철도 부분 통합되어서 현대 로템이 만들어졌죠. 기아 자동차도 비슷한 시기에 인수했고 또 LG의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 현대의 독주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무엇이 문제였냐? 반도체를 받은 건 좋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자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소리이고 거기다가 현대그룹 내의 경영권 다툼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불황이 찾아오면서 현대전자는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2001년 4월 9일부로 현대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만이 남아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문은 전부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채가 심각했던 모양인지 결국 하이닉스는 SK그룹이 인수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LG 반도체가 김대중 대통령의 빅딜 정책으로 현대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SK로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요약하니까 되게 간단. 아무튼 이런 이유로 LG는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LG 실트론을 2017년에 SK그룹에 매각하였고 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실리콘웍스가 있었는데 LX그룹으로 분리되어 LX세미콘이 되면서 LG그룹 내에는 반도체 관련 계열사가 더는 없어요. 다만 반도체 계열사는 없더라도 LG전자가 반도체 개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TV, 가전제품용 반도체는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기업으로 판매를 할 수 없지만 LG전자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 시작할 때 LG전자는 종합가전제품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문이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칩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가 반도체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